찰리 먼거가 극찬한 부자 공식이 있다.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실천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부의 7가지 비밀. 당신도 이 원칙을 따르기만 하면 돈이 쌓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시간만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걸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당신의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설적인 고전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를 통해 부를 쌓는 7가지 확실한 방법을 공개한다. 이 원칙을 실천하면 당신의 돈주머니는 점점 두둑해질 것이다. 이 영상 끝까지 본다면 당신의 경제적 미래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자, 이제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비결,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대로 써버리고 저축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돈을 모으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며 이후에 모든 재테크 활동의 기반이 된다. 왜 돈을 모아야 할까?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그것을 활용할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자본이 없다면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실직, 건강 문제 등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바빌론 최고의 부자인 아카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주머니가 텅 빈 상태라면 그것은 곧 당신의 미래도 텅 비어 있다는 뜻이다. 아카드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로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저축할 것을 강조한다. 이 원칙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돈을 벌면 반드시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돈을 모으는 실천 방법. 수입의 10%를 무조건 저축하기.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면 30만 원은 반드시 저축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다. 저축한 돈을 절대 쓰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했다가 갑자기 필요할 때 빼쓰는 실수를 한다. 하지만 저축은 비상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저축의 목표를 설정하기. 6개월치 생활비를 모으겠다, 1억 원을 모으겠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저축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비결, 지출을 조절하라.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은 돈도 금방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돈을 펑펑 쓸까?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돈을 쓸 때는 작은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상당한 지출이 된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5천 원이라고 하면 별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매일 사 마시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넘는다. 이는 해외여행 한 번 갈 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다. 필수 지출과 사치품을 구별하라. 아카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필수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늘어난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필수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착각을 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지출과 사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쓰는 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출을 줄이는 실천 방법. 소비 패턴을 점검하라.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꼼꼼히 기록하라.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라. 필수적인 지출과 사치를 구분하라.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한 것만 포함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지출 한도를 정하라. 수입의 10%를 저축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생활비와 여유자금을 정하라.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270만 원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카드를 없애라. 신용카드는 돈을 쉽게 쓰게 만든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생활을 하면서 소비를 통제하라.
3.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할까? 많은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지출 관리를 통해 돈을 지킨다. 부자들은 자신의 소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감정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소비 습관. 워런 버핏 평생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이 살던 작은 집에서 여전히 거주 중이다. 마크 저커버그 값비싼 옷이나 사치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으며 항상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일론 머스크 회사에 집중하기 위해 작은 집에서 생활하며 불필요한 사치를 멀리한다. 이들은 돈을 벌어도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는다. 수입이 늘어도 그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절제된 삶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증식시킨다. 4. 지출을 줄이면 인생이 더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다. 적게 쓰고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팁.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물건을 사는 대신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준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라.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면 돈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진다. 돈이 아니라 자유를 목표로 하라. 돈을 모으면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다. 즉, 재정적인 자유는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비결, 돈을 불려라. 돈을 모으고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불리지 않으면 평생 일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즉, 투자와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돈을 불린다는 것은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1. 돈을 불리는 가장 강력한 원칙, 복리의 마법.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아인슈타인. 복리는 단순한 이자보다 훨씬 강력한 부의 원칙이다. 복리를 활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복리란 무엇인가? 복리는 이자가 다시 원금에 합쳐지면서 점점 더 큰 이자를 낳는 원리다. 즉, 시간이 지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이율 10%로 투자하면 1년 뒤 1억 1천만 원이 되지만 이자를 다시 투자하면 2년 뒤에는 1억 2,100만 원, 10년 뒤에는 약 2억 6천만 원이 된다. 복리가 작동하는 원리. 첫 해 1억 원 1억 1천만 원. 둘째 해 1억 1천만 원 1억 2,100만 원. 다섯째 해 약 1억 6천만 원. 열 번째 해 약 2억 6천만 원. 스무 번째 해 약 6억 7천만 원. 서른 번째 해 약 17억 4천만 원.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커진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 vs 가난한 사람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소비하는 것과 돈을 불리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 돈이 들어오면 바로 소비한다. 남은 돈이 있어야만 저축하거나 투자한다. 돈을 모아도 은행 저축만 하고 불릴 방법을 모른다.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한다. 부자의 특징. 번 돈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반드시 투자한다. 수익을 내는 자산을 산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든다.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다. 부자들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핵심 원리다. 3.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 안전한 투자부터 시작하라. 아무런 지식 없이 높은 수익을 좇으면 원금을 잃을 위험이 크다. 초보자는 안정적인 투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기적금,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 하지만 이자로 돈을 불리기는 어렵다. 국채 및 회사채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배당주 투자.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사서 꾸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액 경매나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도 있다.
주식 투자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 시장을 공부하라. 주식은 돈을 불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검증된 기업에 투자한다. 단기 매매보다는 배당을 주는 기업을 선호한다. 경제 흐름과 기업 분석을 꾸준히 공부한다. 부동산 투자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방법.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거주 목적과 투자를 겸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위치와 수익성 분석이다.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점하라. 레버리지를 활용하되 과도한 빚은 피하라. 4. 돈을 불리는 3단계 전략. 1. 투자할 돈을 마련하라. 수입의 10% 이상을 저축하며 종잣돈을 만든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투자금을 확보한다. 2. 안전한 투자부터 시작하라. 예금, 적금, 채권, 배당주 같은 안전한 자산에 먼저 투자한다.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적극적으로 돈을 불리는 투자에 도전하라. 검증된 주식,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며 자산을 늘린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한다. 4. 돈을 불리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불리지 않으면 평생 일만 해야 한다.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용기와 실행력이 필요하다. 부자들은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는 핵심 원칙 정리.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라. 돈이 돈을 벌도록 투자하라. 위험한 투자는 피하고 검증된 곳에 투자하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돈을 운용하라.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삼아라. 4번째 비결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라.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돈을 지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는 집중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에는 소홀하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모으고 지출을 조절하며 투자로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웠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원금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한순간의 잘못된 투자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원금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부자가 되는 핵심은 잃지 않는 것이다.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손실을 피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은 투자 원칙으로 2가지를 강조한다.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돈을 잃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남은 돈은 5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원금을 회복하려면 50%가 아니라 100%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원금 회복의 어려움. 10% 손실 11% 수익 필요. 20% 손실 25% 수익 필요. 50% 손실 100% 수익 필요. 80% 손실 400% 수익 필요. 즉, 한 번 크게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지킬까?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원금을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부자들의 원금 보호 전략. 절대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 너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피한다.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분산 투자. 확실한 정보와 경험이 있는 곳에만 돈을 넣는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을 부려 원금을 날리기 때문이다. 3. 안전한 투자를 위한 5가지 원칙.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하게 투자하는 5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1. 검증된 투자처에 투자하라.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에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본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신생 스타트업,
미확인 부동산 투자 등은 큰 위험이 따른다. 반드시 장기적으로 검증된 투자처에 투자해야 한다. 이 한 곳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마라. 분산 투자. 투자할 때는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예금 등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수익률보다 리스크를 먼저 고려하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지만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위험다. 아무리 높은 수익이 가능해도 리스크가 크면 원금을 잃을 확률도 높다. 4. 레버리지를 신중하게 사용하라.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대출로 투자하면 수익이 날 때는 이익이 크지만 손실이 날 경우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 부자들은 절대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는다. 5.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혼자서 모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4. 흔히 하는 투자 실수 5가지.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 원금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다. 1. 검증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기. 이거 대박난다. 라는 말에 속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코인, 사설 펀드, 다단계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2단기 투자로 빠른 수익을 노리기. 단기 투자 단타는 고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 확률이 높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훨씬 안전하다. 3. 리스크를 무시하고 투자하기. 많은 사람들이 수익만 생각하고 리스크 위험성을 간과한다. 투자할 때는 반드시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4.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하기. 공포에 빠져 주식을 팔거나 욕심을 부려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원칙으로 투자해야 한다. 5.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기.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면 작은 하락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드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한다. 5.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부를 만드는 길이다.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돈을 벌기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번 잃은 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안전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원칙.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다. 리스크를 먼저 고려한다. 검증된 곳에만 투자한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인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꾸준히 공부한다. 5번째 비결. 집을 장만하라. 돈을 모으고 지출을 조절하고 투자로 돈을 불리고 원금을 지키는 것까지 배웠다. 이제 5번째 비결은 집을 장만하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단순한 생활 공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자산이다. 주거 안정은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바빌론 최고의 부자 아카드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남의 집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임대료를 내는 것은 결국 남의 자산을 불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내 집을 장만하면 그 돈이 나의 자산이 된다. 1. 집을 사야 하는 이유. 1월세보다 내 집이 더 경제적이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다. 반면 대출을 갚으며 집을 사면 결국 집이 나의 자산이 된다. 2030년 동안 월세를 내면 결국 내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돈이 사라진다. 이 집값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3. 주거 안정이 곧 삶의 질이다. 월세를 살면 임대료 상승, 이사 비용, 계약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 집이 있으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가족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4. 부동산은 강력한 투자 수단이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하나다. 부동산을 활용하면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담보대출 활용 등이 가능하다. 집을 살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 1.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 좋다.
미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고려해야 한다. 이 가격보다 실거주 목적을 우선 고려하라. 집을 살 때 가격만 따지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거주할 지역과 생활 환경이 중요한 요소다. 집값이 저렴해도 불편한 곳에 있으면 결국 다시 이사해야 한다. 3대출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활용한다. 무리한 대출은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현재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야 한다. 4.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부동산 가격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정부 정책, 금리 변동, 인구 변화 등을 분석해야 한다. 무조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유지 보수 비용도 고려하라. 집을 사면 세금, 관리비, 유지 보수 비용 등이 발생한다. 단순히 매매가만이 아니라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3. 집을 살 때 흔히 하는 실수 5가지. 집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무조건 집값이 오를 거야라는 착각. 모든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전세가 더 나아라고 생각하기. 전세는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지만 결국 남의 집을 빌리는 것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으며 전세값 상승으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3.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기. 대출을 많이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자 부담이 너무 크면 결국 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4.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기.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5. 감정적으로 집을 결정하기. 집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자산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분위기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4.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1. 재정 상태 점검하기. 내 소득과 지출을 분석하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대출 가능 금액 확인하기.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이자,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분석해야 한다. 3. 다양한 매물을 비교하기. 한 곳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여러 곳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같은 예산으로 더 좋은 조건의 집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3일의 가치 분석하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가치가 유지될 지역인지 분석해야 한다. 인구 증가, 개발 계획, 교통망 확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5. 전문가와 상담하기.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해 법적,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5. 집을 사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집을 사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집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 부담이 큰 경우, 직업이나 생활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경우,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를 유지하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이 경제적 안정과 부의 축적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6번째 비결 노년과 가장의 사망에 대비하라. 부를 모으고 지출을 조절하며 투자로 돈을 불리고 집을 장만하는 것까지 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노년과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바빌론 최고의 부자 아카드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젊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한다. 그리고 가장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가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닥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노후와 가족의 생계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노후 대비가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노후 대비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노후 준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 1. 우리는 평생 일할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정년이 있으며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든다. 젊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 없이 살아야 할 기간도 길어진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빈곤 속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3.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야 한다. 4.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제적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긴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후 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원이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연금 준비하기.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정 준비 방법이다. 국민연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 일정 기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로 퇴직 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상품이다. 연금을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초소득이지만 생활비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가입 시기와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 세우기.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배당주 투자 꾸준히 배당을 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 수익집을 사서 임대하면 지속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채권 투자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도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적합하다. 투자 시 유의할 점.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 투자 수익보다 원금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후에는 정기적인 수익이 필요하므로 수익형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의료비 대비하기. 노후에는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건강보험과 의료비 대비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 기본적인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노후 의료비 저축 별도의 의료비용을 마련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3. 가족을 위한 대비책. 가장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라.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망 후에도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생명보험 가입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보험이다. 생명보험은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금이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속 및 재산관리 계획 세우기. 사망 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3. 유언장 작성하기.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가족에게 재정관리 교육하기. 갑작스럽게 가장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재정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노후 준비 부족의 위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한다.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 일할 능력이 없어졌을 때 소득원이 없어 불안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 5. 노후와 가족을 위한 대비책 정리. 연금 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하라. 장기 투자. 배당주, 부동산,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라.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의료비 저축을 마련하라. 생명보험 가입. 가장이 사망했을 때
가족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준비하라. 상속 및 재산 관리 계획.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세 대비 전략을 마련하라. 일곱 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모으고 지출을 조절하며 투자로 돈을 불리고 원금을 지키고 집을 장만하며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재테크를 해도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부를 쌓을 수 있다. 단순히 지금 버는 돈을 아끼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바빌론 최고의 부자 아카드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확실한 부의 비결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돈을 쫓기보다 돈을 끌어당길 능력을 키워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돈을 많이 벌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1. 돈을 버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 1. 수입이 제한적이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버는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만약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점점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 3.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면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 창업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4.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소득의 한계를 없애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5가지 핵심 원칙. 1. 전문성을 갖춰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문성을 키우는 방법. 지금 하는 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출 것. 끊임없이 배우고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습득할 것.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이 소득원을 다변화하라.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 소득원을 늘리는 방법. 본업에서 승진하거나 연봉을 올리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추가 수입 만들기. 온라인 사업,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수익 창출하기. 지식재산권 책, 강의, 특허로 수익 만들기. 3.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가 넓어질수록 새로운 기회가 많아진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법. 업계 모임,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울 것. SNS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4. 경제적 사고방식을 바꿔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대하는 태도이다.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경제적 사고방식을 기르는 방법. 돈을 버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치 창출의 결과물임을 이해할 것. 단기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할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질 것. 5. 평생 학습하는 태도를 가져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독서, 공부, 자기계발을 멈추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방법.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기. 경제, 투자, 자기계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기.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고 적용하기. 3.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체적인 방법. 1. 본업에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 현재 직장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과를 내고 승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전문 기술을 익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이 부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다니면서도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다.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3. 사업을 시작하라. 사업은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리스크가 있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투자로 돈을 벌어라.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4.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생길 문제. 월급만으로는 점점 생활이 어려워진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기회가 와도 잡을 능력이 부족하다. 노후가 불안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순히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타고난 운이나 특별한 기회로 생각한다. 하지만 부는 올바른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시간만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